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두 분. 자 하나 마이크 싱크 맞추려고요.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대외협력실 직원 홍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하지 불편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저희 일반외과의 자랑이신 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외과의 전웅만입니다. 저는 혈관 질환과 신장 이식을 맡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요즘에 우리 하지 불편감 호소하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재밌고 상세하게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제가 일반외과라고 소개드렸는데 보통 환자들은 외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옛날에 일반외과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요. 네네. 주로 이제 외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외과가 통상적으로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그쪽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과를 다 보고 있지만 저희 안에 굉장히 전문화된 분과가 많이 있어서 뭐 대장내과, 간담초외과, 혈관 이식외과 이쪽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지 불편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환자들이 병원을 오면 가장 궁금한 게 되게 선택 장애가 있어요. 여기에도 너무 과가 많으니까 이게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어느 과를 가야 되는 건지 뭐 증상에 따라서 뭐 이 과를 선택하면 또 좋은 건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병원 오면서 대부분의 하지 불편감이나 이런 질환들은 만성 질환들이에요.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그걸 앓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원큐에 고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의사들조차도 네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고 그게 이제 의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직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돼 있는데 그것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지 네. 내가 이거를 툭 건드리면 이 질환이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사실은 의사들조차도 많이 안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지 불편감 같으면 뭐 신경, 혈관, 그 다음에 뭐 인대, 근육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우리 특히 만성 질환자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의료진조차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 뭐 딱히 이과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누구든 가면 누구든? 또 연결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하지 불편감 이게 정의가 참 제가 이제 검색을 보통 쳐보면 하지 불편감이라는 거에는 연관 검색가 안 나오는데 하지 불안 증후군, 뭐 예를 들어서 하지 정맥류, 뭐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확한 이렇게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하지 불편감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의료인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이거는 하지 통증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 저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가 뭐 많이 걸었을 때 불편한 걸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을 때 힘든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감들을 다 통칭해서 하지 불편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하지 불편감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 예상 질문이고요. 저보고 질문하라고 지금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교수님.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아는 거 하지 정맥류. 과연 이게 뭘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하지정맥 전에 그 하지 불편감을 좀 여러 가지 원인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전부 다예요. 다인데 뭐냐면 주로 하지 불편감의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틀려지는데 그쵸. 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은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근골격 계통에 때문에 하지 불편감이 오는 거. 이거는 뭐 근육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인대라든지 뭐 이런 손상 때문에 주로 오는 것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주로 뭐 우리 어르신들 관절이 아프시다든지 인대가 스포츠를 많이 하고 인대가 아프고 이게 주로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지 불편감을 호소할 때 주로 가는 데가 정형외과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이걸 다 해결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은 사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플 수도 있고, 쉬면 좀 나아지겠고요, 그렇죠? 많이 써서 아플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로 이제 통증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통증으로. 아 그러면 보통 그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관절염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하고 같이 올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어떤 노인 연령의 음. 하지불편감의 네. 반 이상의 어떤 기여는 음. 골격계 기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에 이제 골격계 불편감에서 네네. 다른 원인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주로 이제 저희 진료가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러니까 외과를 좀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주로 제가 이제 혈관외과 진료를 봤을 때 음. 환자분이 뭐 요즘에 명의나 이런 데서 막 들으니까 그쵸. 그거를 듣고 음. 오시는 분이 한 10% 정도고 나머지 90%는 다 외부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분들이에요. 정형외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네네네. 통증으로 환자를 진료하다가 네네. 이상하다. 그래서 아. 보내주는 게 주로 혈관외과고, 그래서 제가 진료 의료센터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환자가 많이 오면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좀 자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보통 하지불편감은 협진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진료를 저희는 보시는 건지? 대부분 한 3개과는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네.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기 때문에 같이 있기 아. 때문에 이거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타과와 같이 이렇게 협진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네. 이 환자들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이게 하지불편감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왜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오래 걸으면 나 다리가 되게 부어서 뭐 신발이 잘 안 맞아 이러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신발을 초이스할 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걷고 다리가 불편할 때, 부종이 올 때 신발 사이즈를 선택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성 질환이라고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아니면 호르몬의 차이도 있는 건지, 아니면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네네. 이제 하지불편감의 종류가 네네. 근골격계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주로 이제 네네. 두 번째로 이제 되게 네네네. 보편적인 게 신경계. 그쵸. 왜냐하면 주로 이제 네네. 노화 과정으로 우리 여기 척추에 이제 신경이 눌리고 디스크가 오고 이런 것 네. 때문에 방사통 양쪽 다리 쪽으로 이제 네네네. 신경을 따라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음. 신경 증상들이 많이 오고, 네네. 또 다른 신경 손상들, 네네네. 말초 신경병들, 특별히 우리 요즘에 네. 당뇨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네. 뭐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네네네. 신경 말초 신경에 의한 네. 하지불편감, 이게 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특별히 우리 노인 인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과 남성보다는 노인과 노인층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차지하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혈관 문제예요. 근골격계, 신경계, 그다음 혈관. 혈관은 주로 이제 동맥, 정맥이 있는데 주로 동맥이 막혀서 하지가 불편한 거는, 이건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지만, 동맥은 상수도예요. 상수도 피가 나가는 거. 정맥은 이제 들어오는 하수도인데, 이제 주로 정맥이 불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여자들이 많이 호소할 때가 많이 있고요.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우리 하수도 나가는 게 잘 못 빠지니까 다리가 붓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으면서 쥐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땡땡 붓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쏙 빠져서 괜찮기도 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정맥 질환들이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표현의 차이는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논문으로 증명된 게 아니니까 뭐 이제 여자들의 어떤 저런 하이힐이라든지, 그다음에 옷 습관, 의식 습관, 옷 입는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그 정맥 순환을 좀 더 나쁘게 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스키니지 같은 거 꽉 끼는 거나 요즘 겨울 같은 거 부츠 같은 거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우리 하수도 정맥 순환이라 하면 내려갔던 피가 위로 이렇게 쫙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뭔가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맥 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리 부었다든지 불편한 것들이 잘 빠지지 않게 되고, 이제 계속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저희 환자들한테 그 하지 정맥순환 부전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낮에는 때에 따라서는 스타킹을 처방해요. 좀 이렇게 쥐어 쪄주면 아무래도 스타킹. 혈액순환이 낮으니까. 네네네. 그러나 저녁 되면 제가 다 벗어버리라고 해요. 벗어버리고 아. 미지근한 물에 족욕이 좀 도움되고 다리를 네네. 좀 올려놓고 있고 아무래도 다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다리를 올림으로써 이렇게 정맥순환을 좋게 하면 환자분 증상이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진료를 받고 나서 저녁에 잘 때 심장보다 약간 높게 다리를 올리고 주무세요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면서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아무도 뒤척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자고 있을 때 뭔가 처방, 내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스타킹을 오히려 신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사실은 정해진 네네. 바는 없지만 저는 네네네. 사실은 저의 스타킹 처방은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신고 퇴근할 때 벗어버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래 서 있고 오래 앉아 있을 때 이게 이제 중력에 반해서 오랫동안 몸이 네네네. 일을 해야 되기 네네네. 때문에 그때 정맥순환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집에 있을 때는 이게 네. 좀 쉬게 되고 네네네. 특별히 누워 있을 때는 네. 눕는 자세 자체가 그 심장이랑 다리랑 높이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도 네. 이제 아주 그 부종이 심한 분들은 베개 한두 개 정도 받치고 있으라고 하지만 뭐 알잖아요. 잠이 들면 30분 내에 다 틀어져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네. 집에서 쉬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음. 테레비 보거나 그럴 때 이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좀 있으면 아무래도 네네네. 좀 그 심장 높이가 되니까 그 정도지 뭐 잘 때는 많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돼요. 어떤 자세로 자든. 근데 보통 스타킹이 의료용을 신어야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스타킹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압박력이 있는 스타킹이 아무래도 그 정맥순환의 어떤 치료에는 도움이 되고요. 그게 저희가 주로 이제 기압 우리가 뭐 몇 미리 머큐리 몇 기압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로 이제 네네네네. 20기압 정도는 돼야 그게 어느 정도 압박 능력이 있다고 보고 우리 이제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뭐가 20인지 30인지 그쵸 10인지 알 수가 모르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별로 힘이 없는 하얀 스타킹은 그거는 그냥 혈전을 방지하는 스타킹이고 저희가 압박 능력이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빳빳한 살색 스타킹. 그게 이제 주로 이제 20기압 정도는 되는 게 주로 그 살색 빳빳한 스타킹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약국이나 그 의료 기구를 파시는 그런 곳에서 사는 스타킹이 그래도 뭐 거기서 둘 다 파는 것 같고요. 둘 다 파는 것 같고 뭐 제가 상업적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거 아마 뭐 몇천 원, 만 원 정도면 압박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특별히 빳빳한 살색 스타킹이 돼야 압박 능력이 20기압은 정도는 된다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는 신대 대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벗고 자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된다. 질환자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혈전이라든지 네. 그런 질환자가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신는다면 저녁 때 저는 굳이 신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맥류 환자 같은 경우는 처방을 다 정맥류는 그렇고 제가 뭐 혈전 환자라든지 만성적으로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어 있는 분들은 좀 저희가 처방이 틀려요. 그러나 일반 정맥 환자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거기는 또 그렇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이나 오후에는 상관없는데 저녁에 있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전기가 찌릿찌릿하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발바닥에 이렇게 좀 뜨겁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정맥류나 그런 증상이 포함이 되는 건지 주로 이제 뭐 그런 증상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맥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붓게 되잖아요. 그렇죠? 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핏줄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오랜 만성화 과정을 겪으면 그 하지 정맥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불편감들, 통증들 때로는 저림감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이게 이제 A는 B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60세 먹은 할머니가 당뇨 있는 할머니가 하지정맥도 있고 동맥경화도 있고 허리 신경통도 있고 네네. 이건 참 힘든 문제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같이 복합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병원 진료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럼 보통 하지정맥류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하지정맥류 수술은 저희가 이제 주로 하지의 정맥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네. 하지의 정맥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지 정맥은 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발 밑에서부터 심장까지 쭉 이제 하수도가 올라가는 과정인데 주로 대부분의 하수들은 심부정맥, 굵은 정맥을 통해서 95% 이상이 다 이제 정맥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겉에서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가 알아서 가는 건데 문제는 표제정맥이 저희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일부분을 일하게 되는데 그 표제정맥은 워낙 압력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서 있고 그러면 그 이제 정맥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밸브들이 고장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표제정맥들이 원래 일은 밑에서 이렇게 피를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걸 역류라고 해요. 역류.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겉에 이렇게 가지들이 많이 나와도 저희 수술의 관점은 그 가지가 아니라 네. 여기 있는 이 표제 정맥이에요. 우리가 대복제 정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주로 밑에서부터 그 쭉 우리 이제 꼬챙이를 넣어서 그 이제 없애는 게 치료 방법이고 그 혈관에 꼬챙이를 네, 넣어가지고 그럼 그걸 이제 네. 스트리핑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전통적으로 스트리핑이라는 거는 철사를 이렇게 넣어서 쭉 혈관을 빼버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즘에 주로 많이 지지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져요, 네, 교수님? 그래서 레이저로 지지거나 그 혈관 막힌 거를 지져요? 거꾸로 흐르는 혈관을. 거꾸로 흐르는 혈관을 아. 뭘 지져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대복제 정맥을 지져서 기능을 네. 얻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얘가 방해를 하고 있다고요. 심부정맥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혈액을 밑으로 다시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혈관을 제거해 버리는다는 기능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기능만 그렇죠. 없앤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쏘거나 아니면 네네. 요즘에 고주파 치료를 하거나. 고주파 치료는 어떤? 고주파 치료는 우리 초음파처럼 네. 그 아주 높은 고주파를 해서 네. 그 음파를 가지고 거기다 이제 손상을 줘서 혈관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수술처럼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부 표면에 이렇게 초음파처럼 아니죠. 그것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네. 우리가 이제 와이어를 쭉 올려야 돼요. 일단 내 혈관에다가 철을 박아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트리핑에 비해서 아무래도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를 이용하는 시술은 마취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죠.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술을 하면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게 아예 없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수술하고 수술방 들어가는 게 두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그래서 더 뭐 이렇게 좀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픈 거를 좀 그래도 신경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사로서의 고민이 많은데 이제 점점 환자분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네. 위험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그 스트리핑을 하는 게 그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에 비해서 재발률이 훨씬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환자의 증상이 어떤지, 네. 환자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지, 나이는 어떤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 많고 위험 요소가 네. 크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뭐 이건 환자한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분들은 어떤 전신 마취를 해서라도 그걸 확실히 해주는 게 좋을 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힘들어하고 특별히 약물에 반응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질환에 조금 맞춰서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치료를 이게 뭐 이게 절대적으로 뭔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이게 뭔가 원상복귀가 되고 실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생활 복귀가. 뭐 모든 의사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을 거고 의사들별로 원칙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그렇고 저희 원칙도 그렇고 사실은 그 하지정맥 역류 만성 그 하지정맥 질환의 제일 좋은 치료는 생활 습관 교정과 협박 치료예요.